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부터 위진 남북조 시대에 대해서 배울 거고, 우리는 이번 시간부터 앞으로 2달 혹은 3달 정도 중국사만 쭉 배우도록 할 거야. 그리고 이번 시간은 거꾸로 수업을 할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엔 거꾸로 수업에 대한 안내, 그리고 그 앞부분의 역사 부분을 배우도록 할게요. 자, 거꾸로 수업에 대한 구성. 우선 위진 남북조 시대 중에서 삼국시대부터 진나라까지 삼국시대부터 진나라까지는 선생님이 수업을 할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거꾸로 수업을 하는 부분은 어느 시대? 네, 남북조 시대가 되겠죠. 남북조 시대는 거꾸로 수업을 할 건데, 자, 남북조라고 돼 있으니까 중국이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 있는 시대야. 일어나라. 그래서 자, 요 남조랑 북조를 서로 나누어서 영상을 업로드 할 거야. 남조랑 북조가 각각 어떤 나라인지는 우리가 이번 시간에 수업을 들으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영상을 시청한 다음에 우리가 조별로 안 하고 그냥 앞뒤로 할 거야, 앞뒤로. 그래서 서로 이번 시간 끝나고서 앞뒤 친구들이랑 야, 나는 뭐 남조를 볼게, 나는 북조를 볼게,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상의를 하고 다음 시간에 서로 자기가 보고 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선생님이 각각 이 남조랑 북조의 입장에서만 설명을 할 거거든. 그러면은 서로 너희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그나마 어디가 더 살기 좋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어디가 더 살기가 좋았는지 우리 앞뒤 친구들끼리 서로 토론을 한 다음에 우리는 어디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하고서 발표를 하는 것까지가 이번 거꾸로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이번에 배울 위진 남북조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먼저 한번 봐야겠죠. 요 위진 남북조 시대는 후한이 멸망한 다음에 위촉 오 세 개의 나라로 분열된 시대.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위나라였어. 국가의 비율로 따지면은 위나라가 7, 총나라가 1, 오나라가 2 정도밖에 안 됐대. 그러니까 위나라가 촉이랑 오 합친 것보다도 더 강했어. 그러면 왜 위나라는 통일을 못했을까? 촉이랑 오에게는 이 병력 차이를 뛰어넘는 지형적 이점이 있었거든. 총나라는 주변이 다 산이니까 그냥 산만 막으면 돼. 그래서 열심히 방어만 했던 나라였었고, 오나라랑 위나라 사이에 뭐가 있을까? 강. 창장강. 요즘에는 양쯔강이라고 부르는 강이 있어요. 양쯔강은 엄청나게 큰 강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돌고래가 사는 강이었지. 양쯔강. 지금은 양쯔강 돌고래 어떻게 됐을까? 다 죽었어. 왜 죽었을까? 돌고래가 사람을 좋아하잖아. 호기심이 많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양쯔강에 유람선이 다니는데 유람선 신기하다고 갔다가 유람선 거기 스크류에 껴가지고 다 죽었대. 불쌍하지. 어쨌든 돌고래가 살 정도로 넓은 강이니까 지나가기 어려웠겠지. 네, 그래서 결국 위나라는 총나라랑 오나라를 통일시키지 못했어. 위나라가 촉이랑 오 멸망시키려고 쳐들어갔었던 저 전쟁이 우리가 삼국지에서 제일 유명한 전쟁인 적벽대전. 자, 근데 위나라를 계승한 진나라가 결국 중국을 통일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북방 유목민족의 침입으로 이게 왜 쳐들어왔는지는 이따가 수업 시간에 할 거야. 이거 침입으로 남쪽과 북쪽에 각각 왕조가 수립이 돼.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 59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표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 후한이 멸망한 다음에 위나라가 제일 세다고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를 통일한 진. 그리고 남조와 북쪽, 남쪽과 북쪽의 나라가 있는 남북조 시대 해가지고 우리는 요 시대를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삼국시대와 진나라까지만 했고요. 이 남북조 시대는 우리가 영상을 시청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삼국시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단원명으로는 위진 남북조 시대고
그다음에 그 위에 큰 2번도 있겠죠? 큰 2번 동아시아 문화의 형성. 남북조 시대의 1번 삼국시대야. 우선 삼국시대에 대해서 봅시다. 네, 후한이 멸망한 다음에 위촉오 조조의 아들인 조비가 세운 위나라, 그리고 유비가 세운 총나라, 손권이 세운 오나라, 이렇게 세 개의 나라로 분열이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삼국시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설 삼국지 연의의 배경이 되는 시대야. 근데 이 중에서 제일 강한 나라는 위나라. 그래서 위나라가 가장 강력한 나라. 우리가 흔히 소설 삼국지에서는 촉을 세운 유비가 주인공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데 역사적으로 제일 중요한 나라는 위나라야. 자, 위가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 또 이 나라에서는 여러 제도를 시행을 해요. 우선 첫 번째로 이 삼국시대가 있기 전 한나라에서는 관리를 뽑을 때 어떻게 뽑았냐면은 향거리선제라고 해가지고 지방 그 촌락의 향에서 추천하면은 리에서 뽑는다라고 하는 제도였어. 그럼 지방에서 어떤 사람을 추천할까? 우리 지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2학년 2반에서 누가 제일 똑똑할까? 자, 2학년 2반에서 아무튼 누군가를 뽑았어. 그럼 누군가를 추천을 해가지고 중앙에 갔는데 중앙에서 봤더니 얘 멍청한데 탈락. 이게 되는 거야. 어쨌든 이 지방에서 추천을 해주는 게 우선이긴 한데 이 삼국시대에 굉장히 전쟁이 많았잖아. 전투가 많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방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위나라 초창기에는 어떤 그 지방에 원래 이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 반도 안 되는 지역이 많았대. 그럼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이 위나라의 조조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위나라의 조비 시대 때 조비의 신하 중에 한 명인 진군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그러면은 지방에 이 인재를 뽑는 사람을 파견해서 그 사람이 추천하는 사람을 뽑읍시다. 인재로 채용합시다 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어. 바로 이 제도가 구품중정제 혹은 구품관인법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구품중정제. 구품중정제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 많은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본인이 땅을 잃고 뭐 재산과 집을 잃고 지방에 유랑민들이 생길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가난한 사람들은 별 뭐가 될까? 도적대가 되는 경우가 많겠지. 그래서 이 삼국시대의 위나라, 이번에 조조가 했던 제도인데 조조는 그러면은 이러한 군인들을 이 군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살기 힘든 농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 여기에서 이 옛날 중국에서는 우리가 군대를 모집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오늘 이제부터 우리가 옆 나라와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실 분들 오세요. 이런 식으로 전쟁이 일어날 때만 군대를 모았어. 근데 위나라에서는 어떤 제도를 펼쳤냐? 바로 병호제라고 해서 다시 써야겠다 이렇게. 자, 병호제라고 해서 병역의 의무를 세습시키는 제도가 만들어져요. 병역의 의무를. 그러니까 아빠가 군인이야. 그러면은 그 아들이 군인이 돼야 돼. 그럼 당연히 군인이 되면은 또 뭐를 해주겠어? 나라에서 네 생활은 할 수 있게 해줄게. 혹시 군대에 나가서 아빠가 죽었어. 그럼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거야. 먹고 살 수 있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직업 군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나게 돼. 병호제를 통해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니? 땅이 있어야겠지. 이 땅은 또 어떻게 마련했냐? 분전제라고 해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새롭게 획득한 땅이 있죠. 그럼 이 땅에다가 자기 부하들 혹은 집 없는 사람들을 이사를 시켜. 그런 다음에 자 여기 이제부터 너한테 이 땅 줄 테니까 네가 여기서 뭐 집을 짓든 농사를 짓든 네가 알아서 해. 이 땅은 너에게 맡긴다. 대신 세금만 내.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둔전제를 통해서 땅이 없는 사람들한테 토지를 줄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새로운 땅을 개척할 수 있게 되잖아. 그러니까 일석이조인 거야. 그리고 이렇게 땅을 주면 얘네들은 또 이제 군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위나라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크게 성장할 수가 있었어. 나중에 나오는 진나라도 사실상 이런 위나라의 제도를 거의 그대로 계승을 해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소설 삼국지의 주인공은 총나라죠, 총나라. 총나라가 소설의 주인공인 이유. 얘는 그냥 말 그대로 이 촉을 세운 사람, 유비잖아. 형이 유씨잖아. 한나라의 황제의 성 뭐였어? 한나라 세운 사람 유방이지 유씨야. 같은 유씨야. 그래서 이 총나라는 한의 정통성을 계승했다라고 하는 점만 있어. 근데 이게 왜 중요해졌냐면은 우리 위진남북조 시대는 우리가 앞으로 쭉 하겠지만 좀 진짜 이 시대 자체가 그냥 개판 5분 전이거든 말 그대로. 이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러한 시대에 한의 정통성을 지키고 이 망한 나라에 충성을 다하고 이러한 유교적인 도리를 지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역시 좋은 사람들이지. 자 그래가지고 이 총나라가 나중에 소설의 주인공이 되었던 거야. 사실 제일 약했어. 그 다음 오나라 이 삼국지에 나오는 오나라 보면은 이런 나라가 있었나 싶은 정도의 비중이야. 그게 왜 그랬냐면은 오나라는 호족, 우리 한나라 때 배웠던 호족이 있었죠. 지방에 살던 호족들. 이 호족들이 연합해서 세운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황제의 권력이 약해. 야 우리 그 소설 삼국지에 보면은 적벽대전 부분에 요런 얘기가 나와. 조조가 뭐 100만, 87만인가 100만인가 아무튼 엄청난 군대를 통해서 쳐들어왔어. 그러면 이 오에서는 어떻게 오에 있는 신하들은 뭐라고 했을까? 항복합시다라고 해. 다 항복하자고 해. 왜냐면은 이 오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조조한테 항복을 해도 그냥 자기의 주인이 손씨에서 조씨로 바뀌는 것밖에 없는 거야. 어차피 호족이니까. 그럼 이 항복을 하면은 나라를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사람은 손권 이 사람이었던 거지. 근데 손권의 그 충실한 부하가 주유. 그래서 주유라는 사람과 또 나중에 촉에서 온 제갈량. 이 주유랑 제갈량 얘네가 끝까지 항전해야 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있었던 게 적벽대전이잖아. 자, 요것만 보더라도 이 오나라는 황제의 권력보다 호족의 힘이 강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리고 이 오나라가 있던 곳이 강남 지방인데 이 한나라 때까지만 해도 이 강남 지방, 이 양쯔강의 남부 지방, 지금의 상하이가 있는 곳인데요. 이 상하이 지방은 그냥 습지대여서 습지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역. 근데 얘네들이 이 지역에 내려오니까 여기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지방 이때부터 이 강남 지방을 개척을 하기 시작을 해. 근데 우리가 물이 많으면은 뭐 하기에 어떤 농사를 하기에 좋니? 물이 많을 때는 벼농사를 짓기에 좋죠. 자, 그래서 이 오나라 강남 지방에서 이때부터 벼농사를 짓기 시작을 해. 근데 우리가 벼랑 밀 중에서 사람들을 더 많이 먹여 살릴 수 있는 작물은 벼야.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강남 지방에서 벼농사를 그것도 뭐 1년에 2번씩 짓기 시작하면서 그건 좀 나중이긴 하지만 벼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강남 지방이 조금만 시대가 지나가면은 강남 지방의 경제력이 강북 지역의 경제력을 추월하게 돼요. 근데 그 시작 지점이 바로 이 삼국지의 오나라예요. 자, 그렇지만 이 위초고 삼국은 모두 중국을 통일하지 못했고 중국을 통일한 거는
진나라. 이 진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진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위나라 조조의 아들 조비의 신하 중에서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이 사마의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마의가 조비와 그 아들, 그 손자 때까지 살아 있었는데 이 사마의의 손자 때 조비의 손자 때 사마의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권력을 잡았어. 그리고 이 사마의의 아들 사마소, 그리고 사마소의 아들 사마염. 그래서 이 사마의의 손자가 세운 나라가 진나라야. 자, 위의 실권을 장악한 사마의의 손자 사마염이 중국을 통일을 해요. 근데 이 사마염이 세운 진나라는 사실 나라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거의 그냥 위나라의 제도를 그대로 물려받았어. 그리고 중국을 통일할 때도 엄청 편했어. 굉장히 쉽게 사마염은 그냥 본인이 뭐 한 거는 거의 없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다 했어. 근데 얘는 그냥 다 되는 거에 숟가락만 탁 퍼가지고 중국을 통일한 거야. 자, 그러면은 이 사마염 생각에서는 통일을 했어. 통일을 했으면은 원래 이 중국을 통일한 황제면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뭐 진시 황제도 그렇고 한 고조도 그렇고 중국을 통일했으면 뭔가 제도를 마련을 해야 돼. 근데 이 사마염은 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너무 쉽게 통일한 것도 있을 거고 위나라의 모습을 봐서도 그럴 거고 위나라가 멸망한 이유, 위나라가 진나라한테 나라를 뺏긴 이유가 친척들이 약해서 그렇다. 나라를 뒷받침해줄. 그래서 이 사마염은 친척들한테 모든 권력을 줘. 그리고 자기는 열심히 사치를 부려. 너희들이 황제가 되면은 뭐 하고 싶니? 바로 이 사마염이라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행동을 했던 사람이야. 자, 우리 역대 왕이나 황제 중에서 그 뭐 여자를 제일 좋아했던 사마염은 궁녀가 10,000명이 넘었대. 그래가지고 이 10,000명이 넘으니까 그냥 마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는 사마염의 궁녀들만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얘는 너무 많으니까 누가 누군지도 몰라. 그래서 얘가 술에 취하면은 얘가 또 염소를 타고 다녔는데 이 염소를 타고서 자 네가 가라. 그럼 이 염소가 가가지고 딱 멈추면은 그냥 거기서 자는 거야. 그 염소 이름이 사마염소.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말 그대로 정말 미친 듯이 놀았어.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오빠 재정이 이상해져요. 아들이 많아지죠. 자, 우리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또 당연히 황제가 이러고 있으면은 그 밑에 있는 애들은 뭘 배우겠니? 나도 저렇게 놀아야겠다. 자, 그래서 이 황족들, 자기 친척들, 자기 아들들 권력을 강화시킨 다음에 얘네들을 왕으로 만들어줘. 그리고 자, 왕을 한 다음에 너희가 지방 통치해. 나는 놀 거야. 진짜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내가 황제가 되면 저래야지 하는 그런 행동을 다 했던 사람이야, 진짜. 그 결과 나라가 망했지. 근데 행복하게 살았네요. 얘는 행복하게 살았을 거야. 아무튼 나라가 망했지, 대신. 후손 때 나라가 망했지. 어쨌든 결국 나라는 망했어. 자, 그래서 이 이후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귀족들은 나도 저렇게 사치 부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시대에 또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나오는데 왕시성을 가진 왕계라고 하는 사람이랑 이 속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네 둘이서 누가 더 돈이 많은가로 싸워. 어떻게 싸웠냐면은 얘네들의 집은 요즘으로 치면 진짜 정원 딸리고 집 안에 호수 있고 아무튼 되게 넓은 집이야. 그래서 얘가
아, 내가 난 너무 많아. 나는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울타리를 비단으로 장식을 했어. 그럼 얘는 아, 그래? 아, 우리 집도 비단으로 돼 있는데 우리 집 울타리는 너무 높아서 밖에서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돈이 많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또 여기에 해가지고 우리 집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노비들도 황금으로 된 밥그릇을 써. 아, 그래? 우리 집도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집은 요강도 금으로 돼 있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우리 집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집에서 먹는 닭고기는 금가루를 먹은 닭고기를 먹어. 아, 그래? 우리 집에서 먹는 돼지고기는 사람의 젖을 먹고 자란 돼지를 먹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야. 서로 진짜 이런 쓰잘데기 없는 내가 더 돈이 많아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었어. 이걸 보고 있던 사마염은 뭐라고 했을까? 그렇게 놀아라. 나도 그렇게 놀게. 사치는 좋은 것이다 라고 했대. 아무튼 황제가 그럴 정도니까 나라가 제대로 되겠니. 그리고 사마염이 죽은 다음에 이번에는 사마씨 왕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왕이 되려고 싸운 게 바로 파랑의 난. 8명의 왕들이 서로 황제가 되려고 싸웠대. 자, 근데 여기에서 이 서로 싸우고 있는 도중에 내가 밀릴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할까? 아빠한테 도움 요청. 바로 유목민족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요. 흉노족에게 도움을 요청해.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들이 부모님 재산 물려받으려고 형제 자매끼리 싸우는데 옆 동네 깡패를 데리고 온 거야. 자,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 옆 동네 깡패가 그러면은 얘네들 죽이면 이거 다 내 거네 이게 돼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결국 유목민족의 군대를 누가 먼저 빌렸는지 몰라. 한 번 빌리니까 당연히 제가 빌려 나도 해서 유목민족들이 대거 남쪽으로 내려오게 돼. 자, 그 결과 영가의 난이라고 하는 난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유목민족들이 이 진나라의 황제를 죽이고 본인이 권력을 차지하게 되고 살아남은 귀족들은 남쪽으로 내려오게 돼. 그래서 이 시대를 남쪽으로 내려온 진나라를 동진이라고 하고 북쪽에는 요 유목민족들이 나라를 세워요. 그래서 북쪽에서는 5개의 유목민, 5개의 이민족, 흉노족, 선비족, 저족, 갈족, 강족 해가지고 이렇게 5개의 민족들이 16개의 나라를 세웠대. 그래서 이 시대를 5호 16국 시대라고 하고 이 5호 16국 시대부터를 북쪽에 있던 나라들, 그 다음에 동진은 남쪽으로 내려와서 동진부터 그 뒤를 잇는 나라들이 남조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학교에 올 때 이렇게 북조와 남조에 대해서 각각 영상을 업로드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들이 우리 앞뒤로 얘기해가지고 내가 북조 할게, 내가 남조 할게 해가지고 하나씩 보고 온 다음에 다음 시간에 서로 자기가 보고 온 것을 상대방한테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쉽게 말해서 북쪽에도 유목민이 남하에서 건국한 나라고 남쪽은 북쪽에 있던 귀족들이 남하에서 강남지방에 건국한 나라야. 그러니까 유목민이 세운 나라를 볼 것인가 귀족들이 세운 나라를 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두 개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리 지금 각자 앞뒤로 얘기해 보면서 내가 어디를 보고 올지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